안녕하세요, 여러분. CS 프로그램 강의 중급 제9강 이기석입니다. 오늘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강의 진도를 높이고 강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 제9강부터 여러분들에게 내 강의 목소리를 제거한 PPT 파일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PPT 파일을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로 활용할 수 있고, 이 노트를 보면 이제 이 영상을 보는 것보다 노트니까 여러분들 실력대로 여러분들이 천천히 CS 프로그램 강의 노트에 있는 그대로 CS 코드 화면에 있잖아요. CS 코드 화면에 내가 강의 노트에 쓴 그 프로그램을, CS 프로그램이죠. 이것을 입력하고 또 돌려보고, 그래서 결과 화면이 나오면 그 결과 화면하고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얻은 결과 화면하고 똑같은가? 이렇게 또 비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 PPT 파일을 받고자 하는 분은 내 이메일 있죠. icanKaylee8093@gmail.com으로 PPT 파일 좀 보내주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부탁을 하시면 됩니다. 나한테 이메일 주고서. 그러면 여러분들과 내가 하는 약속인데 내가 약속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나에게 부탁하기 전에 부탁합니다. 제가 부탁합니다. 꼭 구독 신청하고 구독하겠습니다 하고 구독 누르고 클릭하면 되죠. 내게 달라고 부탁하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나한테 이메일 보내세요. 내 유튜브 강의는 당연히 무료죠. 여러분들 뭐 동전 한 푼, 뭐 이런 한 장 안 냅니다. 이런 하나. 그러니까 그냥 구독 그냥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튜브하고 페이스북 등을 활용해서 내 PPT 파일을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이렇게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고 싶은 파일만 또 특히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며칠 내가 지금 살펴보고 노력하고 있는데도요, 이런 그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이런 것들은 사진하고 동영상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파일을 올릴 수가 없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PPT 파일을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뭐 선택적으로 여러분들이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정말 제가 좋은 저녁으로 사겠습니다. 그거보다 더한 밸류에이션이 있지만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나한테 이메일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로 보내는 것도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청하는 분들한테 이제 9강부터는 보낼 수 있지만, 어떤 분은 뭐 1강부터 다 보내주세요. 어떤 분은 1강부터 5강까지만 보내주세요. 어떤 분은 뭐 중급만 받겠습니다.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데, 이 단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내가 그냥 파일을 올리면 여러분들이 다운받는 그거는 옵션으로 여러분이 받고 싶으면 받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게 필요합니다. 그 방법이. 그래서 그 방법이 이제 나오든지 채택되든지 아니면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제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메일을 보내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나한테도 부담이 되고 또 여러분들도 별로 만족스럽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받아보면 좋지만 여러분들이 또 뭐 한두 개가 지금까지 올린 파일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배운 양이. 그래서 그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혹시 아는 분이 있으면 나한테 꼭 연락해 주세요. 자, 오늘 배울 거는 여기에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CS의 프락 마델 배웠잖아요. 우리 non-linear 비선형 모형, 회귀 모형인 경우 그 회귀 모형에 있는 파라미터들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프락 마델을 사용한다 해서 이제 조금 배웠는데, 회귀 모형의 비선형인 경우 이거를 배웠죠. 그런데 비선형인 경우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회귀 모형이 비선형인 경우 우리가 프락 마델을 쓰는데, 특히 회귀 모형이 비선형인 이유가 오차항에 자기 상관이 있으면 이게 비선형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난리니어 마델이 된다고, 리니어 마델이 난리니어가 된다고 8강에서도 얘기했어요. 그죠? 그런데 프락 오토렉을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것도 또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우리 오늘 강의에서도 언급을 하겠습니다. 언급할 건데, 두 번째 경우에는 뭐냐면 화이트 테스트나 우리가 배운 브루이시 페이건 테스트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분산 테스트를 좀 하고 싶은데 프락 렉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유 나는 뭐 리그레션 모형이 리니어 선형인데도 불구하고 난 그냥 프락 마델을 사용할래 해서 프락 마델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난 리니어 때문에 내가 프락 마델을 사용하는 회귀 모형이 난 리니어라서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나는 난 리니어는 아니고 리니어긴 리니어인데 와이트 테스트하고 브루시 페이건 테스트를 좀 하고 싶어. 이분산 테스트를 하고 싶거든. 그래서 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이런 시츄에이션 경우가 있게 되죠. 그죠? 그래서 프락 마델을 사용할 때 이게 좀 주의해야 될 점을 내가 발견하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줘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번 제 9강은 이렇게 그 포인트가 강의의 포인트가 그겁니다. 프락 마델에서 주의할 게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려고요. 프락 마델의 신텍스에는 추정해야 할 회귀 모형을 이제 직접 표기하도록 되어 있죠. 회귀 모형이 어떤 모형이야? 그걸 써봐. 이런 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y equal 해가지고 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런 그 예제를 들어놨는데 여기에 자 여기 보면 프락 마델에서 회귀식을 표기할 때 y equal 하고 이제 이렇게 표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9-1식의 플러스 표시를 빨갛게 해가지고 하나가 있고 또 9-2식에서는 똑같은데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놓고 이제 똑같은 거를 설명묘수죠. 설명묘수인데 알파가 파라메터, 베타2도 파라메터, 그러니까 파라메터하고 파라메터가 곱해져 있으니까 이거는 비선형 모형이죠, 회귀 모형. 그래서 프락 마델을 쓰긴 써야 되는데, 이 괜찮은가? 뭐, 거기다가 플러스이건 마이너스건, 뭐, 플러스로 써도 되고, 마이너스로 써도 괜찮은가? 똑같은 결과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아니다. 상당한 차이를 내더라 하는 것 때문에, 이번 제 9강에서는 이것이 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사용하고 플러스를 사용하고 이게 그냥 똑같은 게 아니다. 보니까 상당한 차이, 결과에 프락 마델 해가지고 얻는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나더라.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중급 제3강에서 단순회귀 모형의 오차항의 UT가 있죠. 그죠? 여기에 오토 콜리션이 존재하면 아래식 3의 1과 3의 2로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3의 1, 3의 2. 그러니까 제3강, 중국 제3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벌써 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 3의 1식 3의 1을 보면 아주 심플한 단순 회귀 모형이죠. 그죠? 리니어, 선형, 단순 회귀 모형인데 여기에 오차항 UT에 AR1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UT equal 알파 곱하기 UT-1 더하기 엡실론 T. 이게 AR1이라는 그런 그 오토 콜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토 콜레이션 중에 모형 중에 AR1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오차항에 이렇게 AR1 같은 오토 콜레이션이 존재하면 YT equal 해가지고 이걸 다시 제대로 리니어 모델로 이제 리니어 오퍼레이션으로 모델이 아니라 리니어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변환할 수 있죠. YT equal 해가지고 식 3의 6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환할 수 있는데 이걸 변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처음에 그 플러스는 이제 이렇게 베타 1 빼기 알파 곱하기 베타 1 이게 절편이 되고 그죠? 플러스가 되죠. 그 다음에 베타 2 XT가 되고 그 다음엔 마이너스가 됩니다. 알파 곱하기 베타2 xt-1 그 다음에 더하기 알파 yt-1 더하기 엡실론 t 이렇게 3의 6식을 이제 얻을 수 있는데 3의 1하고 3의 2에서 3의 1하고 3의 2에서 이렇게 3의 6을 얻을 수 있는데 3의 6식은 뭐예요? 비선형 모델이 됐잖아. 그죠? 파라메터들끼리 곱해졌거나 나눠지면 그건 비선형 모델이죠. 그죠? 그래서 원래 선형 모델로 시작했는데 이놈의 오토 콜레이션 때문에 오차항의 자기상관 때문에 이제 원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시 식을 좀 전환을 해서 이렇게 바꾸면 이게 뭐가 되느냐 비선형식이 선형 모델이 된다 이런 것을 이제 보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 이제는 이제 이게 YT 이퀄 해가지고 한 3의 6식이 비선형이니까 프락 렉 해가지고는 리니어 모델을 추정하는 프락 렉 해가지고는 알파, 베타 1, 베타 2, 알파라는 파라메터, 요 파라메터의 추정치를 얻을 수가 없죠. 제대로 얻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요? 베타 1, 베타 2, 알파가 우리의 파라메터고 우리가
추정치를 얻고자 하는 그 파라미터들이에요. 이게 저 3의 6식에 나오는 알파 곱하기 베타 2의 추정치, 그 다음에 베타 1 마이너스 알파 베타 1, 요 절편으로 있는 요거를 저 파라미터로 생각해가지고 절편 하나로 추정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알파하고 베타 1하고 따로따로 이 값들을 추정하고 싶은데 3의 6식에서는 그거를 허락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프락 마대를 써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죠? 아니면 3의 1하고 3의 2를 두 개를 한 시스템으로 봐서 두 개의 이퀘이션을, 그래서 우리가 뭐를 이용할 수 있어요? 프락 오토렉을 이용할 수 있어요. 프락 오토렉은 maximum likelihood 해가지고 우리가 배웠어요. 전에 배웠죠. 그죠? 그래서 베타 1, 베타 2, 알파를 추정하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그죠? 프락 마대를 이용하든 or 프락 오토렉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비교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데이터를 우리가 하느님이 돼야 되는 방법밖에 없어. 그죠? 베타 1, 베타 2 값을 우리가 줘. 그 다음에 알파 값도 우리가 줘놓고 이것들을 추정하게 하고서, 추정한 값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걸 보고서, 이 방식이 프락 마델 방식이 더 낫네, 아니면 프락 오토렉 방식이 더 낫네, 맥시멀 라이클리 방법이 더 낫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여기서는 하느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뭐를 해야 돼? 우리가 베타 1 얼마, 베타 2 얼마, 알파 얼마 지정해 놓고 이제 데이터를 제너레이트 해야죠. 데이터를 생성해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이제 프락 마델하고 프락 오토렉 요걸 써 가지고 한번 추정해 봐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과 값을 보고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어떤 것이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오차항의 자기상관이 이제 있는 걸로 하려니까 오른쪽에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생성해내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이 돼서. 그래서 이제 생성해내는데 뭐 다 똑같아요. 다른 것들은 다 똑같은데 seed 1, seed 2는 뭐 간단하게 12, 14로 했고요. 베타 1은 10을 줬고 10이라는 값. 그 다음에 베타 2, 베타 1이 뭐냐면 절편이죠. 그죠? 베타 2가 기울기 0.1을 줬고 알파가 오차항에 있는 자기상관의 상관 개수, first order auto correlation이라고 하죠, 영어로. 그러면 1차 자기상관 개수가 0.5, 0.5면 뭐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 1차 오차항에 1차 AR1식의 1차 자기상관이 있으니까 U-lag가 필요하잖아. 그죠? 그래서 U-lag. 그래서 UT-1이 U-lag죠. lag. T-1, UT-1. 그래서 그게 initial value라고 그러죠. 시작값을 이제 우리가 0 하고서 인위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것도 random number generator로 인위적으로 하지 않고 랜덤하게 주자. 그래서 시작값을 율렉의 시작값을 랜롤 해가지고 seed 1 했죠. 그래서 12를 쓰게 만들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200개의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do i = 1부터 200까지 해가지고 x는 그냥 1, 2, 3, 4, 5, 6, 7, 8 그래서 아주 그 고전적 가정을 완벽하게 만족시키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2는 랜롤 해가지고 요게 엡실론이죠. 엡실론. 그러니까 white noise, 소위 말하는 white noise, 백색 잡음. 요게 이제 랜롤 해가지고 이것도 랜덤하게 제너레이트 하게 했고, 그 다음에 U는 우리가 오차항인데 오차항의 U가 이제 백색 잡음은 아니죠. 그죠? 여기에 AR1이라는 오토 코릴레이션을 여기다 집어 넣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알파 곱하기 U leg 더하기 E, 이제 E가 white noise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오토 코릴레이션이 있는 오차항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Y는 베타 1 절편 더하기 베타 2 기울기 곱하기 X 더하기 U 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아웃풋 해놓고서 이제 U leg equal U 해가지고 U leg을 업데이트 해야 되잖아. 그죠? 200번 둘 룹으로 쭉 돌면서 항상 U leg는 업데이트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오늘은 다음에 뭐가 돼요? 내일이 되면 오늘은 이제는 어제가 되는 거지. 내일이 돼버리면. 그죠? 그래서 항상 이제 요거를 업데이트 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요건 다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리그레션에서 회계 분석 그 모형에서 우리가 X 레그도 필요하고 X의 T-1 그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Y 레그도 필요했어. 그죠? Y의 T-1도 필요했어.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쓰기 위해서 이제 그 데이터 all이라는 바구니에 X 렉하고 Y 렉도 이제 미리 이제 만들어 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뭐 빨간 글씨로 썼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강의를 들으면서 이거를 하고 싶어도 요거를 여러분들 저 CS 화면에다가 CS 코드 화면에다 쓰고 싶어도 요걸 좀 오랫동안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노트에 다시 필기를 하고 이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영상 강의 계속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영상 강의지만 여러분들 내 목소리가 있는 강의지만 목소리는 빼고 그 다음에 이제 PPT 파일로 만들면 아주 작은 파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이렇게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여러분들 속도대로 이걸 그대로 입력을 할 수 있잖아요. 여기 있는 코딩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 만드는 작업이 끝났으니까 뭐예요? 데이터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프락 렉은 이제 이건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뭐 따로 언급을 많이 안 하고 설명은 안 해도 되고요. 단지 거기에 DWPROB 우리가 지금 그 5차항에 1차 자기 상관을 만들어 놨잖아, 그죠? AR1 그 오토 코릴레이션을 만들어 놨잖아, 그죠? 그러니까 DWPROB 하면 여기 이제 오토 코릴레이션이 있다 하고서 이제 잡아내나 이제 일부러 이제 이렇게 한번 네가 테스트 한번 해봐라 하고 시킨 거죠. 그래서 너빈 왓슨의 T-테스트를 하는 건데 T-테스트뿐만 아니라 우리가 판단하면 이거 오토코레이션이 없다를 기각을 해야 되는지 기각을 못하는지 알려면 뭐가 있어야 돼? probability 값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T 디스트리뷰션이 아니기 때문에 T 값만 있으면 우리는 되지만 1.98보다 큰지 작은지 그게 되지만 여기서는 T 테스트가 아니라 너빈 왓슨 D 테스트니까 뭐가 있어야 돼? 이 D 값에 따라서 probability 값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죠? 그래서 셋한테 네가 probability 나 좀 가르쳐 줘 하고 해서 이제 슬래시하고 DWPROB를 해놓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오토렉 이게 이제 maximum likelihood 하는 거 우리 사실은 중국 강의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 이런 거에서 이제 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하죠. 오토렉 해놓고 이제 모델을 써야죠. 그죠? 모델 이퀄 y 이퀄 x 뭐 리그레션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슬래시하고 옵션이죠. 슬래시는 옵션. 그래서 nleg는 이퀄 1은 뭐냐면 nleg는 AR 오더가 몇이냐 그래서 우리는 AR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nleg 이퀄 1은 AR 오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nleg equal 1은 AR1 모형이다. 우리 봤잖아. 그죠? AR1 모형에 오토 콜리션이 있다고 어저 오창의 UT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nleg equal 1이라고 해야 되고 method equal은 뭐냐면 추정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maximum likelihood이다. method는 maximum likelihood이다. 그래서 ML만 쓰면 돼요. ML을 쓰면 추정하는 거는 maximum likelihood를 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maxIT는 maximum iteration 거는 200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maximum iteration은 오토렉 해가지고 하는 것도 사실은 non-linear 모델을 이제 maximum likelihood이라는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프락 모델 해가지고 하는 거는 maximum likelihood은 이제 likelihood, maximizing likelihood을 maximize 하는 걸로 하는 거고 프락 모델에서는 뭐냐면 리스트 스퀘어 방법으로 non-linear인데 non-linear 비선형 리스트 스퀘어 방법으로 거기에서 얻은 스퀘어 sum of 에라죠. 에라 sum of squares. 에라 sum of squares가 이제 미니멈이 되게 하는 방법이지. 이거는 맥시멈이 되게 하는 거고 likelihood이 그거는 프락 모델에서의 방법은 어떤 거냐? maximum likely하고는 다르게 리스트 스퀘어스를 이제 하는 거니까 리스트 스퀘어스 of 에라 텀이죠. 에라니까 그래서 리스트가 되게 거의 미니멈이 되게 에라의 sum of squares 하고 사실은 그거를 이제 샘플 사이즈 n으로 나누지만 그래서 그거를 미니멈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이터레이션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난리니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수학적인 식으로 우리는 구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은 어떤 값을 우리는 대입해보고 그 값을 대입한 그 값으로 likelihood을 계산하고 아니면 리스트 스퀘어스 방법, 레지듀얼을 해가지고 리스트 스퀘어스 방법을 하는 거는 레지듀얼의 sum of squares of 레지듀얼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maximum likelihood은 likelihood이 maximum이 되게 하는 방향으로 리스트 스퀘어스는 sum of squares of error 텀이 에러가 미니멈이 되는 쪽으로 이제 다시 숫자를 집어넣고 어떤 숫자를 집어넣고 여기서도 숫자를 집어넣고 그걸 다시 계산하는 거죠. likelihood 값 계산하고 스퀘어 sum of squares 값 레지듀얼의 sum of squares 값 계산하고 그래서 그것들이
맥시멈 하나는 맥시멈이 되게 하고 하나는 리스트 스퀘어에서 미니멈이 되게 하는 방향으로 가게 이제 데이터들을 아니 숫자들을 파라미터 값으로 자꾸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보고 집어넣고 또 계산해보고 이것이 이터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터레이션에 한없이 가는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터레이션의 디폴트 값은 몇 번이나 이터레이션 해? 그게 디폴트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옵션을 안 주고 max it equal 200이라고 안 주면 max it 이게 없으면 여기에 methodical ML로 끝났으면 세스 코딩에 그러면 40번 해 맥시멈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max it 200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는 40번보다 훨씬 많은 200번을 이제 하는 거죠.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뭐 몇 번 안 돼서 다 끝나요. 몇 번 안 돼서 한 두 번, 세 번, 뭐 많아야 세 번, 네 번 이렇게 해서 끝나니까 그러고 그 끝나는 조건은 뭐냐면 이렇게 다시 요 숫자로 집어넣어서 파라미터 숫자로 파라미터들을 요 숫자로 집어넣어서 해봤더니 구해봤더니 아까 구한 값보다 0.001 미만으로 증가하더라. 이제 likely 값은 아니면 감소하더라. list squares sum of squares of error 값은 그럴 때 이제 스탑합니다. 스탑하고 야 여기 찾았다. 이런 값들이다. 뭐 알파 값은 얼마, 베타 1 값은 얼마, 베타 2 값은 얼마 이렇게 찾았다 해가지고 그 값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맥시멈 라이클리드 하는 방법하고 리스트 스퀘어스 난 리니어로 비선형으로 그거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맥시멈 IT 이터레이션은 몇 번 하는 거야? 맥시멈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옵션으로 해주는 거죠. 정해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마델을 어떻게 썼느냐. 뭐, 우리 배웠으니까 사실은 프랑 마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신텍스는 어때요? 프랑 마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행에 오는 게 palms가 나오죠. parameters들은 어떤 것들이 파라미터냐? 알파도 파라미터, 베타 1도 파라미터, 베타 2도 파라미터. 이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9-3이었는가요? 3-6이었죠. 3-6. 그랬던가요? 3-6을 보면 y equal x하고 y 값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산술적인 수학적인 식을 보면 회귀식을 보면 1 빼기 알파 곱하기 베타 1 이렇게 돼 있었죠. 그죠? 더하기 베타 2 곱하기 x 더하기 알파 곱하기 베타 2 곱하기 x 렉이 xt-1 이거였죠.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y 렉 y가 y 렉은 yt-1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파란 하늘색으로 칠해놓은 색깔로 칠해놓은 플러스처럼 요것이 플러스인지 요것이 마이너스인지 일 때마다 그 우리가 프랑 마델에서 얻은 결과값이 많이 차이가 나더라 이거야. 근데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여기 플러스로 해서 파란 색깔로 칠한 요 플러스는 사실은 마이너스였어요. 내가 강조했죠. 그죠? 요거 마이너스인데 요거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로 했을 때 결과값이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 요거를 이제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행에는 fit 해가지고 y 해서 이제 y식, y equal 해가지고 한식 요것이 우리 회귀 마델인데 이 여기에 있는 파라미터들을 fit해라, 추정하거라 하는 거고 슬래시는 항상 옵션이라고 그랬죠. 그죠? 슬래시 다음에 옵션으로 white 헤테로스키다스티시리 테스트하고 브루시 페이건 헤테로스키다스티시리 테스트 해라 하고 이제 시키는 거죠. 사실은 여기 헤테로스키다스티시리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없죠. 우리는 그냥 여기에 이 모형에 뭐만 있어요? 오토 코릴레이션만 있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죠? 그런데 헤테로스키다스티시리는 우리가 안 만들어 놓고 그냥 그대로 없는데 또 불구하고 혹시라도 여기에 오토 코릴레이션이 있어가지고 헤테로스키다스티시리 테스트 잘못하는 거 아니야? 요거를 보기 위해서 여기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한번 헤테로스키다스티시리 테스트도 하게 옵션으로 white하고 브루시 이것도 equal 1하고 x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얻은 건데 마델 해가지고 이제 마델 프로시저 먼저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는 그 아까 시계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렇게 무엇의 그 차이가 크다 결과값의 차이가 크다 한 거 그거를 플러스를 먼저 했어요. 플러스를 하고 원래 마이너스가 원래 우리가 얻은 수학적으로 얻은 사인이 마이너스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플러스로 고치고 이제 오른쪽 결과는 마이너스로 제대로 우리가 얻은 마이너스 값을 그대로 쓴 마델에서 나온 결과 여기는 플러스 그 결과가 이제 플러스로 썼을 때 그걸 플러스 썼을 때 나온 결과
해서 보니까 그래서 일단 그 파란색으로 칠하고 그린 색깔로 칠한 것들을 한번 보세요. 알파가 저 퍼스트 오더 오토 콜레이션인지 이거 얼마로 우리가 줬죠? 알파 이퀄 얼마? 0.5를 줬어요. 0.5인데 588 한 0.59니까 좀 차이가 있죠. 그죠? 우리 하느님 값하고 그지? 그다음에 베타는 얼마 줬어요? 베타1은 10 줬잖아. 10. 근데 9.95니까 뭐 이거는 뭐 별로 차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잘 추정이 됐고 하느님 값하고 거의 비슷하게. 근데 이쪽으로 오니까 이제 여기 저 플러스로 했을 때 이제 봅시다. 베타2 값은 우리가 얼마나 줬죠? 베타2는 0.1이었어요. 근데 0.026 상당히 차이 납니다. 그죠? 0.1이었는데 0.00이 하나 붙고 그 다음에 26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underestimate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네. 이거 아까 베타 1 값은 10이었는데 underestimate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그 right in the bullseye예요. 그죠? 정확하게 우리 하느님과 우리가 준 값 10하고 거의 비슷한가요? 그죠? 근데 베타 2는 0.1인데 상당히 underestimate 했어요. 너무 작아. 추정치가. 그죠? 그 다음에 heteroscedasticity 테스트를 보니까 Y 테스트나 브루시 페이간 테스트나 어떻게 해요? probability 한번 보세요. probability greater than chi-square 보니까 0.80이나 되고 0.4, 0.05 이하면 기각하는데 0.05보다 뭐 훨씬 크죠. 그 다음에 0.4471 이것도 0.05보다 훨씬 커요. 그 얘기는 뭐야? 그저 호모스키데스티스리 공분산이라는 거 절대로 기각 못하네요. 아주 뭐 기각 못해요. 그러니까 공분산 맞네, 그죠? 우리가 이분산 안 만들어놨잖아, 그죠? 이분산 데이터에. 그러니까 제대로 이거는 Y 테스트나 브루시 페이간 테스트는 저 헤테로스키데스티시티 테스트는 뭐예요? 오토콜레이션 존재한다고 해가지고 헤테로스키데스티시티 테스트의 바이아스가 그러니까 여기 이거 잘못 계산됐네 뭐 이런 거 없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에 마이너스로 이제 제대로 된 부호죠. 우리가 수학적으로 얻은 부호하고 똑같은 부호 마이너스로 쳤을 때 그거를 결과를 보면 알파 값이 아까 알파 값은 똑같네. 그죠? 그거하고 똑같고 베타 원 값은 뭐 거의 비슷해요. 그죠? 근데 그 전보다 조금 작네. 그죠? 플러스를 했을 때보다 조금 좀 멀어졌어. 조금 그러니까 0.2 정도, 77, 9.77이니까. 그렇지만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그죠? 근데 베타2 보세요. 베타2는 뭐 불수아이네요. 거의 뭐 하나님 값하고 거의 똑같아요. 0.1017.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적으로 얻은 부호를 그대로 썼을 때 프랑 마델은 아주 뭐 탓할 수 없어요. 뭐 전혀 뭐 여기 없어. 이거 좀 잘못 계산됐네. 이건 좀 높다. 뭐 이런 게 없어요. 그죠? 잘 계산돼 있어. T 값도 굉장히 크고요. 그죠? 헤트로스키데스티시티 테스트는 모형 풀기를 마이너스로 했건 플러스로 했건 차이 없습니다. 그죠? 아무런 상관없어. 그죠? 헤테로스키데스티시티 테스트는 잘 진행됩니다. 오토콜레이션이 있다 하더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뭐 좋은 good 뉴스죠. 그죠? 우리가 알기 좋은 뉴스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다 있어요. 그죠? 이번 강의에서 제9강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뭐였냐면 거기 프랑 마델에 써야 되는 회기 모형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 쓰는 게 큰 차이가 나더라. 그죠? 여기 0.02는 0.1보다 훨씬 작고 t 값도 얼마야? 5.56밖에 안 돼. 그죠? 그래서 참 이게 영 큰 차이가 난다 진짜. 여기는 마이너스를 제대로 썼을 때 부호를 제대로 썼을 때는 0.1이니까 0.1 하느님 값하고 거의 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t 값도 굉장히 커요. 34.54로. 그래서 자 이거 아주 잘 추정됐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플러스로 했을 때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놓고 추정을 하면 이렇게 큰 차이가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200개 데이터 둘룹을 사용해서 생성할 때 오차항의 자기상관은 존재하도록 하였으나 이분산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에 오차항에 이분산은 없지만 혹시 오토콜레이션이 있어서 자기상관이 있어서 오토콜레이션 테스트가 아니라 화이트하고 브루시 페이간 이분산 테스트, 헤테로스키다스 테스트에는 무슨 바이어스 영향이 있나 했더니 영향은 전혀 없더라 하는 걸 우리가 알았고요. 자, 그래서 maximum likelihood는 좀 어떻게 됐냐? maximum likelihood는 그냥 nleg equal 1, method equal ml 이것만 했어. 그죠? 그래서 해봤더니 뭐
아주 그런 대로 잘 추정이 됐어요. 그죠? 한번 볼까요? 파라메라 추정치 에스티메이트 한번 보면 그 인터셉에는 9.7839 10인데 인터셉 하나님 값이 10인데 뭐 굉장히 가깝게 추정을 했고 아주 잘 추정이 됐고 x의 기울기가 0.1이었죠. 우리가 준 거 베타 2 0.1인데 0.1017 아주 뭐 잘 추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AR1 이게 마이너스 0.586이네. 아니 우리가 0.5로 플러스 0.5로 줬는데 웬일이야? 뭐 웬 마이너스? 이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이 그 왼쪽 편에 있습니다. 우선 우리 저 프락 마델에서는 회귀 분석 그 마델이 난 리니어 마델이 뭐냐 뭐 써라고 해서 썼잖아, 그죠? 근데 저 오토 코릴레이션 이제 오토 코릴레이션이 있어서 프락 오토 렉으로 해가지고 메서드 이퀄 ML 했을 때 거기에는 무슨 뭐 오토 코릴레이션 식을 쓰라든가 아니면은 회귀식을 쓰라든가 이런 거 없었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무슨 뭐 회귀식에 부호가 플러스건 어떤 부분에 어떤 파라미터에 마이너스가 붙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 그런 식을 쓰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일단 그래서 이것만 해결하면 돼. 왜 우리가 0.5라고 플러스 0.5로 줬는데 오토 콜레이션 값이 근데 왜 알파 값이 0.5인데 여기 AR1은 마이너스 0.586이래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파라미터 추정체 AR1 요 우선 간단히 말하면 AR1은 부호를 바꿔야 돼요. 이게 세스가 쓰는 부호 식하고 우리가 쓰는 식하고 조금 달라서 그래. 그래서 세스가 쓰는 식은 어떤 식이냐, 우리가 쓰는 식은 또 어떤 식이고 이거 이제 여기 나옵니다. 우리가 쓰는 식은 우리 봤어요 사실은 처음에. 그런데 여기 세스가 쓰는 식은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중간쯤에 브래킷 해가지고 1 더하기 AR1 곱하기 L 레그 오퍼레이터인 L입니다. 그리고 괄호 닫고 그러니까 브래킷 닫고 UT equal epsilon T 요게 세스가 쓰는 식이에요. 그 5차항에 뭐예요? 오토콜리션이 있을 때 이렇게 씁니다. 우리는 어떻게 써요? 맨 마지막에 까만 글씨로 된 거 맨 마지막에 UT equal 0.5861 곱하기 UT-1 더하기 epsilon T 요게 우리가 쓰는 식입니다. UT equal 사인 왼쪽 편에 UT는 하나만 있고 그 다음에 0.5861 해가지고 UT-1 더하기 epsilon T 그래서 알파 곱하기 UT-1이잖아요. 그래서 알파가 0.586이래요. 그러니까 AR1이 알파인데 거기에 부호만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알파 값은 얼마? 0.586일입니다. 여기 마이너스 0.586이라고 써 있으니까 AR1에는 그러면 0.586일입니다.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 왜 달라요? 여기 이렇게 설명된 대로 이거 AR1의 추정치가 마이너스 0.586일이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저게 세스식이니까 거기다가 AR1 대신에 마이너스 0.586일 해놓고 L 해놓고 곱하기 UT equal epsilon T 이렇게 돼 있잖아. 그거를 그대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UT를 곱하는 거니까 UT 1 곱하기 UT니까 UT 빼기 0.586일 곱하기 L 곱하기 UT니까 UT가 아니라 UT-1이죠. 그죠? L이 leg operator니까. 그래서 L 곱하기 UT는 UT-1이니까 UT-1 equal epsilon T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식대로 UT를 왼쪽 편에 equal 사인 왼쪽 편에는 UT만 남겨놓으면 마이너스 0.586일이 오른쪽으로 넘어가야 되잖아. 그럼 영수로 오른쪽으로 넘어갈 때 마이너스가 되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0.586일 플러스 0.586일 곱하기 UT-1 더하기 epsilon T. 그래서 우리 식대로 쓴 것이 플러스 0.586일이니까 AR1 추정치의 부호를 바꾸기만 하면 알파의 추정치가 나온다. 그래서 알파의 추정치 0.586일이니까 아까하고 똑같죠. 그죠? 586일이 0.5인데 조금 오버에스티메이트 하는 경향이 있긴 있네요. 그죠? 맥시멀 라이크리스로 추정한 것도. 여러분들 제 9강 수강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똑같이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 구독 누른 다음에 나한테 이메일 보내세요. 그래서 혹시 PPT 파일 만약에 받고 싶으면 내가 이메일로 보내줍니다. 이메일 보내면 그 주소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수고 많았어요. 예, 고맙습니다.